심심할 때 들은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심드렁 찐수다의 옛이야기 찐따 라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드렁 찐수다의 종교학 찐따 폭죽입니다. 죽지도 않고 살아 들어온 심드렁 찐수다가 이제 성황리에 저희들끼리는 녹음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돌고 돌아서 지금 뭐 이런저런 지역에 좀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국을 골고루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찾아가 볼 도시는요.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입니다. 안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안동이 인구 15만대의 도시랍니다. 경북 지역에서 광역시는 이제 제외하고 경상북도 지역에서 가장 도시화된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경북 지역에서 도시가 어디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 안동이랑 영주를 꼽는데 두 도시의 인구 차이가 한 5만 정도 나서 사실 좀 되게 도시화된 그런 곳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 가본 적 있으세요? 전 안동은 가봤습니다. 아, 안동 가보셨어요? 최근에 예. 가보셨나요? 꽤 됐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저도 10년 전쯤에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다녀왔었는데. 네일로 있잖아요. 네일로. 네. 네일로를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 때 안동이 제 기억에 첫 번째 코스였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님 고등학교 때 네일로도 가셨어요? 아, 그럼요. 친구들이랑 3명이 같이 갔거든요. 와,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 일주일 티켓 뭐 한 달 티켓 뭐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 맞아요. 일주일짜리 아마 네네네. 제 기억에 일주일짜리였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쫙 돌았는데 그때 이제 안동을 저희가 갔고 그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 안동이었습니다. 라이더님 아, 언제 가셨어요? 저도 10년 전쯤보다 조금 더 됐는데 저도 네일로로 갔었거든요. 그때 아, 안동이 네일로 핫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라떼는 안동에서 그 기차 안 쓰는 기차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안 쓰는 기차를 약간 잘 수 있는 곳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방처럼 개조를 네. 해가지고 네일로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되게 싼 값에 진짜 싼 값에 한 어, 사람당 막 5천 원? 막 이 정도로 되게 싼 네네네. 값에 방을 이렇게 내줬었어요. 근데 진짜 어, 좋은 곳은 아니고 약간 수련회 가면 저희가 이제 되게 탁 네네네네네. 트인 공간에 그냥 여러 이렇게 명 이불 자는. 펴놓고 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잤던 기억이 나서 저도 안동에 갔을 때 저는 그 기차에서 잤었거든요. 저도 한 10년 전쯤에 갔었는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어디를 얘기할까 하다가 이 안동을 얘기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안동과 관련된 좀 이모저모를 찾아봤는데요. 지명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대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제가 이따가 2부에서 이야기할 내용 주제이기도 하고 반복해서 나올 이야기이긴 한데 안동이 사실 고려시대부터 되게 국가의 주요 요충지?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이 고려 건국 전에 후백제 견훤과 후고구려 그 저희 삼국 있잖아요. 후삼국 시대 때 그때 이제 견훤이랑 왕건의 전투가 이 지금의 안동 지역 그 옛날에는 고창이라고 했었는데 고창 지역에서 되게 크게 열렸대요. 근데 진짜 크게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 왕건이 견훤을 완전 이렇게 KO를 하면서 기세가 점점 기울어서 이제 나중에 후삼국 통일도 좀 잘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되는 전투인데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제 크게 이기고 왕건이 이 지금의 안동 지역이 너무 이제 고맙고 대견하고 이런 마음에 동쪽을 편안하게 했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음. 안동이라고 이름을 좀 하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안동이라는 이름은 이제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두 가지 조금 재미있는 사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안동 지역에서 안동 소주가 또 소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딱 하회탈 그 도자기에 담아 나오는 소주. 워낙 안동에서 소주가 전통주가 유명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주 마스터 청년 창업 인력 양성 과정. 그러니까 전통주를 배울 수 있는 청년들에게 전통주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알려주는 양성 과정을 한대요. 근데 이게 아.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 교재와 수업 재료 무상 지원입니다. 미쳤죠? 조건이 좋아요. 저 이거 와. 사실 찾아보면서 약간 솔깃했어요. 혹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살아보다가 너무 힘들면 전통주 기술을 마스터로. 배워보자.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게 그 커리큘럼을 제가 봤거든요. 커리큘럼도 네네네. 공지사항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어. 이제 과실주, 꼭 안동 소주 말고도 기간이 쪼끔 길어 가지고 각종 과실주나 전통 증류수를 만드는 뭐 다양한 방법, 브랜드 이런 것도 다양한 술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양조장 현장 실습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쭉 이론 배우다가 한 3주 현장 네네네. 실습 나가고 또 쭉 이론 배우다가 한 3주 현장 실습을 뛰어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한 곳에서 '아 술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실제로 양조장에 가 가지고 되게 다양해요 지역도. 막 전라도 지역, 경기도 지역 이렇게. 아, 안동에 있는 데만 음. 답사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있는 어디 어. 양조장 네네네. 방문 이렇게 해서 아예 지역을 이렇게 올려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이제 안동이랑 이제 그 어느 대학교랑 이제 협업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전액 지원에 생각보다 커리큘럼이 '오 탄탄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19 세부터 49세 한 45세 이 요 정도까지 그것도 넓어요. 뭐 청년이라서 막 음. 20-30대 이렇게만 하는 것도 네네네.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쪼끔 더 열심히 찐따로 살아보다가 아, 쪼끔이 아니라 많이 남으셨잖아요. 49 세면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에. 금방이에요. 그래서 쪼끔 더 에이. 살아보다가 '아 이거 좀 힘든데. 안 되겠는데. 역시 이 앉아서 펜대 잡고 하는 일은 할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락의자의 인류학자에서 벗어나 기술을 배우러 이제 안동으로 좀 떠나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도 쪼끔 재미있어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가 일정 부분 합법입니다. 아시나요? 한국은 이제 대마가 불법인 곳인데 희귀병이나 난치병 환자를 위해서는 이 대마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수입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법이 열렸다고 하네요. 2019 년에. 근데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2020 년도에 안동 지역에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햄프는 이제 대마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판매용이나 이제 어떤 유흥을 위해서 즐기는 대마가 아니라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 이 대마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좀 기를 수 있는 특구가 안동에 있답니다. 몰랐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의료용 대마 뭐 합법이다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그 특구가 안동에 있다는 거는 쪼끔 신기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 안동 하면 사실 이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저희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도 강하고 지금도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대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에도 말하겠지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럼요. 좀 '전통적인 건 좋은데 너무 고였다.' 약간 이런 쪼금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가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지역의 여러 축제나 뭐 볼거리 같은 거를 쪼끔 찾아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왔던 입장에서는 이 안동 지역이 정말 좋은 의미에서도 전통적이고 나쁜 의미에서도 전통적이다. 뭐 이런 쪼끔 인상이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좀 이 전통에서 살짝 벗어나서 술과 왜 그렇게 웃으시죠?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사실은 안동에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또 저희가 못 찾고 모르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음음음.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다양한 것들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징후적인 독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그 많은 안동의 네. 문화 중에 전통주와 대마, 의료용 대마를 이렇게 딱 꼽아서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웃으시는데요? 아니 좀 전통주 양송이나 대마 이런 게 좀 그래도 벗어나려는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좀 이렇게 전통에서 전통과 네. 새로운 흐름을 찾으시다 보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얘기한 것도 그런 그리고 의미입니다. 새로운 흐름을 잘 잡으셨다. 워낙 이렇게 또 그 새로운 거에 또 빠르시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이제 저의 어떤 시각이 반영되긴 하는데 사실은 좀 찾아봤을 때 '이거 되게 재밌다. 새롭다.'라고 느껴질 만한 게 이렇게 두 개였어요. 그거 말고는 이제 사실 안동과 관련된 뉴스라든가 뭐 음. 이런 것들을 쭉 검색하고 안동과 관련된 검색 엔진을 돌려봤을 때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음. 안동
안동과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네네네. 많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15만 대가 우리가 뭐 전에 이천도 좀 봤지만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체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도시라면 사실 안동은 지금 경북도청 신도시 이런 것도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도청 소재지가 음. 들어오면서 그걸 주변으로 신도시도 이렇게 막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관련된 그 공장을 유치를 한다던가 정치인들이 우리 안동을 살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공약을 걸고 그 결과로 이제 뭐 산업체도 들어오고 근데 그 노력에 비해서 사실 인구수가 많이 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인구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 전통의 느낌을 아직 못 벗어났다라는 좀 인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서 어쩌다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안동에 대해서 약간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안동 안티신 좀, 건가요? 안티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안동에 갔을 때 예전이지만 사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유적지들을 좀 보면서 이게 전통이고 왜 이 지역을 사랑했는지를 알겠다를 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티는 아니지만 조금 전통에 너무 젖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방문했던 게 10년 전이고 그 뒤로 10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지금 안동에서 되게 다채로운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뭐 지역 축제도 많이 열리는데 그런 것들이 살짝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라 제가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너무 그런 생각이 궁금한데요. 오늘 듭니다. 무슨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진짜.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까칠한 라이더와 함께 도시 대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제 먹거리와 볼거리는 폭주종님께서 담당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실컷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 먹거리, 볼거리를 폭주종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먹거리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그 옛날에 안동 한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간 게 먹거리 때문입니다. 진짜요? 저희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야, 안동 가는 이유는 이거다. 아, 목적을 하나 잡고 왔는데 그게 바로 두둥 맘모스 베이커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맘모스 베이커리? 무슨 뭐 전국 3대 빵집이고 예, 그러니까 안동 하면 떠오르는 곳 아닙니까? 저도 갔었고요. 이게 사실 이게 누가 뽑은 리스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국 맞아, 3대 맞아. 빵집, 뭐 10대 빵집 뭐 음. 이렇게 리스트를 뽑잖아요. 그럼 이 맘모스 베이커리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는 야, 친구들이랑 이제 저희가 그때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강원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이제 어떤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제과제빵 문화 이런 거 약간 좀 느리다 보니까 야, 어. 우리 3대 빵집이라니까 얼마나 맛있나 한번 가보자. 라는 꿈을 품고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맘모스 음. 베이커리가 전통이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지금 어. 이제 2대 사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위에 이제 선대 1대 사장님께서 1974년에 그러니까 어. 50여 년 됐죠. 이제 안동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맘모스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확실히 이 어떤 전통에 대한 자신들의 전통을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교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의 맛이 80%다. 그리고 딱 써놓으셨어요 홈페이지에. 재료의 본맛을 살린 예, 자연 친화적인 빵. 이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예. 그때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맘모스 베이커리 하면은 제일 유명한 빵 중에 하나가 크림치즈 빵입니다. 이렇게 쭉 하면 하얗게 뽀얀 크림치즈가 이제 몽골몽골하게 폭 튀어오르는 그 맛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묵직하면서도 상큼한 크림치즈가 많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중에 하나가 파운드 케이크. 유자 파운드, 생강 파운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재료를 음.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맛이 대표적이다. 근데 저는 네. 그때 제가 갔을 때도 궁금했던 게 맘모스 베이커리인데 맘모스 빵을 먹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맞네요. 맘모스 빵이 그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기억이 좀 퇴색이 돼서 찾아봤는데 맘모스 베이커리에서는 가장 제가 최근에 다녀오신 분의 블로그 후기까지 봤는데 몇 주 전에 가신 분들이 하는 얘기도 맘모스 빵이 팔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안 팔아요? 예, 그런데 맘모스 빵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맘모스처럼 커서 맘모스란 얘기도 있고 맘모스 베이커리에서 처음 만들어서 맘모스 빵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 우리나라만 있는 전통빵인 게 이제 맘모스 빵을 이제 영어로 검색을 구글링을 해보면 코리안 브레드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검색해 보셨어요? 예, 영어로 맘모스 빵 그리고 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코리안 브레드, 맘모스 브레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자신들도 이제 만들기는 사실 이 레시피는 쉽잖아요. 소보로 빵에다 이제 음. 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크림이나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맘모스 빵의 기원을 조금 더 탐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빵 찾는데 기원 탐구까지 가나요? 아니 이렇게 갈수록 찐스러워지시나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또 기원이 그 이제 또 기원에 대한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안동 또 찜닭 유명하잖아요. 찜닭. 맞아요. 그 찜닭에 보면은 안동 그 구시장 거리에 찜닭집만 한 20개에서 30개의 찜닭집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찜닭집도 이제 골목을 이루고 있는데 찜닭도 왜 안동은 찜닭이 유명할까? 또 기원을 좀 네. 찾아봤는데 요것도 이제 기원이 애매합니다. 확실한 물론 당연히 이제 민간의 요리다 보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안동의 어떤 중심가 혹은 부촌인 안동네에서 이 안내자스는 안동네에서 특별한 날에 해먹던 닭찜을 이제 바깥 동네, 그러니까 안동네가 아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건 안동네 찜닭이다라고 해서 안동 찜닭이란 얘기도 있고 혹은 안동 구시장에 이 닭골목이 원래부터 유명했는데 이 손님들이 요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다 보니 새로운 레시피로 개발됐다. 왜냐면 안동 찜닭 레시피가 사실은 다른 동네에서 먹는 어떤 닭볶음탕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장 간장 베이스에 그죠, 베이스라서. 굵직한 네네. 고추들도 좀 매콤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레시피가 손님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개발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제 기원을 찾다 보니 맘모스 빵도 그렇고 안동 찜닭도 그렇고 사실 기원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또 돌아보면서 유래 어디까지 찾기 갈지 지금 기대 중이야. 그냥 막 어디까지 갈까? 의식의 흐름대로 막 헤매는 겁니다 지금. 막 유래 네네. 찾기, 기원 찾기. 그러면서 이 뭐랄까 수원지를 찾으려는 욕망. 이 수원지가 과연 어디서 이게 나온 걸까라는 걸 찾는 걸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 수원지 뿌리를 찾아서 여기에 내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해야지만이 뭔가 안심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 음식을 모두 내가 이해하는 것 같고 그래야만이 이 문화를 내가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면 기원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흘러나왔냐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 맘모스빵 보면은 서울에도 맛있는 데 많잖아요. 그 찜닭도 보면은 이제는 찜닭이 브랜드화가 돼서 전국에 이제 배달 어플만 가도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안동 찜닭을. 그러니까 이 문화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향유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갖다는 말씀을 그만해. 드립니다. 나 무서워. 진짜 너무 너무 아무 소리죠. 어떡해. 요새 많이 힘들어요? 요새 요새 힘들죠. 힘들다더니 그냥 이거 제- 녹음하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요새 조금 이런저런 일로 책에 예 파묻혀 고민이 산다더니 하여튼 그런 좀 어떤 이 음식의 기원이란 뭘까 어떡해. 수원지를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어? 허망한 게 아닐까. 뿌리랑 없는데 사실 그게 사실 흐름과 아, 조류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무슨 약간 음식 그런 먹다가 생각을 좀 서원까지 갈 일이에요? 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전국 3대 빵집 중에 나는 성심당이 제일 맛있던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맘모스, 이성당, 군산 이성당, 대전 성심당 보통 이렇게를 3대로 맞아요, 꼽는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다 가봤거든요. 저는 대전이 가장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나는 성심당이 제일 좋던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맞아. 근데 맘모스도 맛있긴 하지. 막 얘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3대 다 가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군산 이성당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성당도 왜냐, 맛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죠? 3대인데 저는 이게 기억이 그런 건지 근데 이성당도 한 10년 전쯤 먹었는데 근데 그 이성당은 10년 전 빵 맛까지 어떻게 또 기억이 다 되셔요? 근데 전 이성당 이성당은 진짜 최근에 갔습니다. 맛있었어요. 그죠? 이성당 맛있어요. 그 저는 거기에 왜냐하면 진짜 맛있는 빵 먹고 부추빵이랑 맛있죠, 맛있죠. 그 저는 약간 좀 이건 개인적인 느낌인데 맘모스 빵집이나 성심당이 되게 크잖아요. 커졌잖아요. 인기도 네네네. 많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옛날에 그 옛 정취가 좀 사라진 느낌? 근데 음. 이성당은 물론 이성당도 지금 되게 증축도 해서 옛날의 모습은 아니지만 음. 개 중에서는 저 약간 좀 뭔가 정취가 느껴지는 저의 개인적 감상으로는 예 네네네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빵은 그 세 군데도 맛있지만 서울에도 맛있는 빵집 많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성당 좋았다.
아, 맞아요. 근데 3대 중에서 전 사실 개인적으로 임팩트가 조금 가장 적었던 약간 곳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맛있지만 맞아요. 맛있지만 맛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딱 뭔가 뭐 워낙 캐릭터성이 좀 유명세가 약한 것 크다 같아요. 보니까. 네, 송심당은 그 뭐랄까 이 크고 넓은 부잣집에서 되게 은혜롭게 베풀어. 맞아요. 빵 대감님, 성심당은 빵 대감님. 네네, 대감집에서 되게 은혜롭게 많이 끼지 않고 이렇게 팍 해가지고 으짱으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먹어라 이렇게 좀 이렇게 또 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건물도 크고 이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성당은 대감집이 되셨겠지만 이제 수익이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근데 이성당은 조금 더 이제 고집 있는 사람이 그 뚝심을 잃지 않고 엉짱엉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먹어보시오 입에 안 맞으면 말고 약간 좀 이런 캐릭터 느낌이 좀 있는데, 마무스 베이커리는 사실 조금 앞에 둘에 비해서는 좀 캐릭터가 약하긴 하지만 맛있다 그리고 또 있고요. 제가 요즘 아, 어떻게 저도 예. 제가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니까 1대 사장님 밑에 이제 2대 사장님이 또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브랜딩이나 인테리어나 어떤 컨셉도 되게 세련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름도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다른 곳들은 땡땡 당이지만 여기 또 맞아요. 베이커리 아닙니까? 베이커리. 혀가 좀 야, 야, 굴려봤어요. 세련화된 느낌으로 바뀌었다. 음. 그런 게 좀 이번에 찾아보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 조금 덧붙이자면 저도 찜닭 유래 같은 거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 안동네 그것도 있고 그 손님 요구도 있고 근데 이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또 근원을 찾다가 놓치셨네요. 이게 그 안동 제가 구시장의 그 근원을 찾다가 닭집. 근원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예, 예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아, 어떡해. 왜요, 왜요? 그래서 그 안동 구시장에 닭집 거리가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프라이드 치킨이 70년대에 확 유행을 끌기 시작하면서 프라이드 치킨집, 튀긴 치킨집이 확 많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조금 맞서서 독특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조금 찾다가 같은 음, 닭을 가지고 요리하는 찜닭이 나왔다.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찜닭의 유래는 뭐고 요런 확실한 유래는 없기는 합니다. 하여튼 먹을거리는 그렇고 네, 뭐 볼거리로 가보시죠. 네. 즐길거리 먼저 중간에 섞어주시죠. 왜요? 아 이게 퐁당퐁당 가시죠, 자신감을 퐁당퐁당. 가져. 아 퐁당. 자신감 왜 잃었어? 아 제가 이제 얘기할 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네. 이제 예를 들어 먹거리면 먹거리만 찾고 즐길거리면 즐길거리만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이제 깊이 있게 찾는데 이게 이어서 얘기하려니까 또 놀거리 즐길거리도 약간 좀 이제 찐스러워서 퐁당퐁당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중간에 즐길 거리를 조금 섞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예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다가 위에 한 줄 요약을 딱 해놨어요. 안동 축제들이 전반적으로 점점 좋게 말해서 점잖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점점 올드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세 약간 그 가지 축제를 좀 박평식 찾아봤습니다. 평론가처럼 이제 시니컬한 평을 탁 날리시네요. 멋있습니다.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조금 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봄에 이 안동 지역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축제가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날 연휴 때 열리는데요. 축제 이름 자체가 조금 장군, 공주 이렇게 들어가니까 역사적인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근데 네네네. 실제로 이 축제가 이제 고려하고 좀 연관이 깊은데, 이 고려 시대 때 역사적 사건에서 좀 유래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카더라 하는 민속놀이가 두 개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차전놀이, 다른 말로는 동체 음. 싸움이고요. 하나가 노다리 밟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개에 관해서는 제가 이따가 조금 깊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라서, 이제 이게 뭔지를 막 설명하다 보면은 사실 이 축제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역사적인 이야기는 제픽 이야기로 좀 뺐고요. 그래서 뭐 사전놀이와 노다리 밟기를 축제화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두 놀이가 원래는 정월대 보름에 하는데요. 근데 축제화 하다 보니까 그때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날씨 좋은 5월로 좀 옮겨서 그 두 개를 같이 축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차전놀이는 좀 남자의 행사고요.
그 있잖아요. 양편으로 패 나눠 가지고 "야!" 하면서 싸움하고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무찌르는 뭐 그런 싸움이고요. 그리고 노다리 밟기는 여자들이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주로 하는 행사와 여자들이 하는 행사가 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축제 기간에 되게 다양한 행사랑 민속놀이를 좀 즐길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사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지금 안동시에서 되게 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녹음 기준으로 어린이날 연휴가 되게 가까운데 관련해서 뉴스들도 쏟아지고 이게 뭐 "안동의 축제가 세계로 간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민속놀이마다 캐릭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기차기는 제키 이러면서 그 일러스트가 있고 딱지치기는 따기따기, 팽이치기는 팽키 이러면서 귀엽네요. 팬키. 사실 가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팽이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는 건데 캐릭터를 만들어 놔서 놀이를 하면 뭐 스탬프를 받는다거나 뭐 몇 개를 깨면은 뭐 상품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행사를 만들어 놔서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좀 민속놀이 즐기시려는 분들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외에도 온갖 마술, 버블쇼, 서커스, 불쇼 이런 것들 있고 뭐 연예인 공연, 불꽃놀이도 있는데 사실 연예인 공연이나 이 불꽃놀이가 특히 이제 공연 쪽은 엄청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마술이나 버블, 불쇼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조금 개인적으로 좀 까칠하게 좀 비판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에서 되게 많은 행사가 있는데 노동요 부르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안동 예. 지역에서 모내기 할 때 저희가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안동 지역에서 전해지는 노동요를 이 축제 때 행사, 재현하는 행사인 거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맨발로 나와서 모내기 모형을 이렇게 심는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이게 사실 5월 연휴 때 콘크리트 바닥에 맨발로? 라는 게 굳이 전통을 재현하는 건 좋지만 굳이 콘크리트 바닥에 맨발로 사람들이 서서 그 심는 걸 해야 할까? 차라리 좀 운동장이나 잔디밭이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전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그냥 신발을 신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전통적인 특징을 좀 그대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약간 좀 굳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이 되면 안동의 월령야행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요. 여름 휴가 기간에 한다는 게 가장 저는 메리트인 것 같아요. 사실 여름 휴가 때 여기저기 놀러를 많이 가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뭐 축제나 행사 같은 거는 조금 적잖아요. 아무래도 봄, 가을에 비해서. 여름에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밤에 열리는 야행 축제가 있습니다. 안동에 사실 월령교라는 굉장히 야경으로 유명한 실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셨던 분들은 밤에 여기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열리는 축제이고요. 최태성 선생님하고 타일러가 나오는 토크 콘서트도 막 하고 그리고 여름밤이다 보니까 공포 체험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자체가 엄청 크거나 막 떠들썩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이제 여름밤에 안동에 가셔서 이렇게 두루두루 돌면서 약간 좀 이렇게 도란도란 야시장도 보고 플리마켓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여름에 밤에 즐길 수 있는 축제라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이게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가을 기간에 열립니다. 근데 안동에 이제 하회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회마을 별신굿 행사를 축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제와 페스티벌 이런 걸 좀 붙여서 세계적인 젊은 축제로 좀 탈바꿈하려는 시도는 좀 느껴지는데 이것도 살짝 아쉬워요. 행사 이제 내용들을 보면 뭐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EDM 파티를 즐긴다거나 뭐 탈놀이 대동난장 이래 가지고 음악 틀어 놓고 이게 탈을 쓰고 막 다 같이 춤추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 힙한 축제죠.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인데 아쉬워요. 왜요?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 놓으셔서 젊고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려는 마음은 잘 느껴지지만 또 조금 애매하고 저는 사실 이런 축제 찾아볼 때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생생 후기는 블로그에 있는데
축제 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행사의 흐름이라든가 행사의 뭐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홈페이지 자체에 내용이 많이 없고 일단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2010년 막 2019년 이럴 때는 되게 사람이 많이 찾았다가 2020년 때 그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열렸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열리는데 다시 열리면서 조금 힘이 조금 아직은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탈춤 페스티벌 후기를 봐도 하회마을에서 공연이 열린다던가 차가 되게 많다던가 이거 말고는 조금 블로그 같은 데서도 후기가 조금 아쉽고 홈페이지에서도 조금 소개가 아쉽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소개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탈춤을 소개하면서 잘 노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축제는 잘 놀 수 있고 즐겁다. 축제에서 잘 놀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잘 놀 것인가? 축제라는 판, 사람들이 모이는 열린 판에서 자신의 신병을 발휘하는 것이다.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놀이는 개인적일 수밖에 없으며 고인물처럼 썩기 쉽다. 그래서 끊임없이 열린 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축제는 이런 판을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 이 축제가 무엇인지 소개하는데 이런 식의 내용들이 아주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축제 세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축제 소개라던가 아니면 축제의 좀 분위기는 아직 좀 이 하회 별신굿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조금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심드렁 찐수다를 지역으로 바꾸면서 이런저런 지역 행사들을, 축제들을 많이 봤을 때 거기에서는 사실 이런 전통적이거나 잘 노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탐구보다는 이 축제에 오면 어떤 것을 즐길 수 있고 이런 점이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제에 오셔서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안동 지역 축제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아직 전통적인 느낌에서의 놀이의 특징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약간 교양 수업에서 다룰 것 같은 이야기들이라는 음. 생각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 말고 이제 이 축제에 와서 무엇을 즐길 수 있고 무엇을 놀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이제 즐길 거리를 찾아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 근데 저 그 차전놀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그래요? 요즘도 직접 그러면 이렇게 그 올라가서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그쵸, 그쵸. 행사를 하시죠. 아. 왜냐면 그게 사실 보싸움 놀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보싸움 놀이랑. 근데 이게 싸움이 줄다리기도 이 호남 지방에서는 줄싸움이라고 또 부르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쵸. 줄다리기도 원래 그죠, 우리가 그죠. 아는 이제 운동회 때 하는 줄다리기 아니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싸움처럼 하다가 다리는 거잖아요, 줄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을과 마을의 경쟁, 혹은 마을 안에서 남성과 여성, 혹은 어떤 식으로든 나눠진 계층들 간의 경쟁을 해서 어떤 풍요를 기원하는 계절제. 이게 사실은 지금은 없잖아요. 없어졌죠. 그죠. 왜냐면 현대적인 그런 현대 사회에서는 풍습이 그런 없어졌죠.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풍습을 그래도 어떻게든 재현하신다는 게 약간의 뭐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움도 물론 있지만 그런 처연한 아름다움? 더 이상 농경제의가 끝난 지금에도 곧싸움을 한다는 그 홀로 남은 곧싸움의 약간 처연한 아름다움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 예, 지역 축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이래저래 찾아본 입장에서 이 행사를 전통문화 재현 행사 이런 싸움 재현이나 줄다리기 재현 행사를 하는 곳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 안동에서만 지금 이 사전놀이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네네, 정월 대보름 행사 때 줄다리기를 재현한다던가 네네. 지역에서 전통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런 행사 때 이런 것들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왜 전통놀이를 재현해? 거기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통놀이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즐길거리들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좀 음.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맞네요. 왜냐면 하긴 계속 고스톱만 또 하기에는 또 다른 또 컨텐츠가 또 같이 또 융합되고 확장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지역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저는 좀 준비하시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볼거리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예, 제가 찾은 볼거리는 이 안동의 선비 순례길입니다. 선비술래길. 지역마다 올레길, 둘레길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 요소들을 거닐면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동은 이제 안동의 어떤 선비 문화 혹은 이제 안동의 어떤 선비들과 관련된 유교적인 관광 명소들을 연결해서 선비 순례길을 만들었는데요. 코스가 되게 많아요.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코스는 2번 코스와 3번 코스입니다. 오. 2번 코스는 도산서원 길입니다. 이황 선생님의 도산서원을 지나가는 도산서원 길이고요. 3번은 청포도 길입니다. 청포도 약간 갑자기 웬 청포도야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육사 시인이 안동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시 제목 청포도를 따서 청포도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도 좀 짧고 이야기도 좀 짧아서 청포도 길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포도 시를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보시면 처음에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육사 시인의 고향 마을인 원촌 마을이 청포도 길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촌 마을은 아주 전형적인 산촌 마을인데요. 풍수지리적으로 위치가 되게 좋다 그래요. 그게 풍수적으로 어떤 뭐 기운이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게 풍수적으로 기운이 좋은 데는 당연히 풍경도 보통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과 이제 산 마을이 있는 원촌 마을을 지나면서 또 옛날에 만들어진 목재 고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육사 문학관을 지나가기 때문에 문학에 애정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옛날 전통 문화 예술음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청포도길을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포도길이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시간도 좀 짧게 걸리고요. 얼마나 걸려요? 걷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선비 순례길 중에서는 가장 짧은 편에 속하는 길이어서 좀 부담 없이 걸으실 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까 전통주 마스터 제 표현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네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전통주 마스터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있다 양성 그러셨잖아요. 과정. 네. 양성 과정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안동 소주만이 아니라 과실주 또 담근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청포도를 이용한 안동에 264 청포도 와인이 있습니다. 안동에서 오. 청포도를 이제 직접 공장과 이제 제조 시설이 있어서요. 안동 특산물처럼 이제 청포도 와인을 만드는 264 청포도 와인도 있기 때문에 또 문학과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청포도길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 진짜 한 1시간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게 선비 순례길, 그죠. 둘레길이다 보니까 이 기준을 정말 이제 사책 이런 느낌으로 좀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약간 오늘 조금 자연을 즐기면서 내가 좀 자연 정취에 젖어서 조금 걷겠다. 근데 하루 종일 걷는 건 좀 힘들고 반나절 정도 걷고 싶다 하시면 이제 요 길이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들리면서 뭐 264 문학관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음, 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반나절 정도 여유롭게 다니시기 좋고요. 그것도 이제 찾아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닌데요. 저는 좋아하세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근데 아닌데요. 이런 둘레길, 순례길 매니아 분들은 음. 한 3시간은 넘어가야지 좀 걷는다 이제 코스를 생각하신다 아,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또 맞아. 너무 그렇긴 짧다 하지. 보면은 또 이제 또 안 걷는 분들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또 나 좀 걷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제 걸을 만큼의 감질나죠. 또 감질나면 또 안 되기 어.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코스는요. 바로 선비순례길 2번 코스 도산서원 길입니다. 이 도산서원은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만드신 서원인데요. 혹시 서원 가보셨나요? 도산서원 가봤어요. 전 안동 가서 맘모스 베이커리만 가고 도산서원도 안 가봤습니다. 진짜요? 진짜 베이커리만 찍고 왔어요? 베이커리만 찍은 건 아닌데 도산서원을 안 갔습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뭣도 모르고 가버리면은 중요한 거를 알맹이를 빼먹는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서원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교의 성현이나 아니면 스승들의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례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돼 있고 되게 한국 서원이 되게 독창적인 나름의 독창성과 되게 문화적 깊이를 가진 곳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중국의 서원이랑 조금 문화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중국이 과거제 고향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그리고 또 워낙 또 땅도 넓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서원도 사실 원료는 중국인데 중국의 서원은 교육이랑 수험 준비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서원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서원은 제사, 성현을 모시는 제사도 중시했고 그리고 어떤 지역의 문화적 거점이나 학자들의 네트워크에서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의 서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과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원, 도산서원을 지나는 도산서원 길은요. 이름 그대로 도산서원, 그리고 퇴계종택, 그리고 월천서당 등 이렇게 유교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지나가고요. 또 가는 중간에는 자연휴양림이 걸쳐 있습니다. 오. 자연휴양림이 걸쳐 있어서 시간은 좀 길고 거리도 좀 길지만 그래도 이 자연의 정취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음. 한 4시간 30분 전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음.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 도산서원 길이면은 도산서원 앞으로만 지나가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들어와서 그쵸. 구경도 좀 하시고 이러시다 보면은 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고요. 그래서 전 도산서원을 사실 제가 안 가봐서 이렇게 안락의자 인류학자처럼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쑥스럽지만, 또 가보신 분 네. 앞에서 하는 게 쑥스럽지만, 원래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서원이 아니었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서당이었던 거죠. 도산서당. 아 학생들과 네네네. 제자들을 교육하는. 그러다가 이제 이황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당을 제사를 지내나요? 짓고, 예, 건물을 넓히고 어. 제사를 지내면서 서원의 형태가 딱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홍준 선생님의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있잖아요. 음. 거기서도 이제 서원 얘기를 많이 다루시는데요.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계실 생전에는 되게 음. 조그맸다고 해요. 음. 그 서당 건물, 기숙사, 그리고 뭐 별관 요 정도로 이렇게 음. 조그만 시설이었는데, 이제 이후에 제자들이 서당 위쪽에 산을 깎아서 사당을 세우고 이러면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요 도산서원 길이 지나가는 서당이 월천 서당이라는 데를 지나갑니다. 음. 근데 여기는 이제 이황 선생님의 제자 조목이라는 분께서 건립한 서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황 선생님의 제자가 지은 서당이라서 현판을 이황 선생님이 써주신 게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목 선생님은 이제 조정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제야에서 이렇게 교육에 힘쓰신 분인데요.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조목 선생님이 도산서원에 종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받는 대상, 종양된다는 이제 위패를 그렇죠. 위패를 모신다는 모시고 건가요? 제사의 대상이 되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도산서원은 이황 선생님은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조목 선생님만 함께 이렇게 흠양을 받습니다. 그 요게 또 역사적으로 재밌는 일이 애제자인가요? 있는데요. 그 어. 애제자기도 하고 좋고 뛰어나신 분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음. 굉장히 재밌는 어떤 서원을 둘러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다이나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관련된 글을 좀 찾아보니까 이 조목 선생님을 모시는 거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음. 뭐냐면은 찬성파, 그러니까 조목 선생님을 모시자는 분은 원래 이곳의 지역 이름이 예안 지역이었다고 해요. 안동에 있는 예안 지역. 그래 지금도 예안면이 있는데요. 예안의 서원이기 음. 때문에 서원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안 음음. 유생들이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음.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도산서원이 예안만의 서원이 아니라 이 국가가 관리하는 사익 상징성이 서원이고, 예,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 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음. 반대를 하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조목 선생님이 제사의 대상으로 모셔졌죠. 이 결과가 어떤 연구자분께서는 서원의 무게중심이 국가의 관료를 양성하는 공적 기관에서 자신들의 문파나 혹은 지역의 어떤 의미 있는 분들을 모시는 제사의 기관으로,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공적 기관에서 지역, 학파, 그리고 한 문중의 구심점으로 서원이 기능하게 되는 어떤 변화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산서원 길을 만약 가시게 된다면 도산서원만 가지 음. 마시고 거기 있는 조목 선생님이 지으신 월천사당도. 월천서당도 함께 가보시면 이 서원 문화의 음. 정치와 역사를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도산서원 진짜 좋았어요. 거기 풍경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역사적인 이런 거나 이런 뭐 가치라던가 아니면 건축물의 아름다움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모르고 그냥 뭐 유명하다더라 이것만 알고 갔던 곳이에요. 근데 풍경이 진짜 아름다워요. 제가 8월 말에 갔어서 진짜 더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로를 타고 가니까 다른 도시들도 되게 많이 여기저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좋았던 곳이 도산서원일 정도로 굉장히 그 어... 서원 앞에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앞에 벤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거기 앞에 잠깐 앉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탁 트인 시야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그 나무 그늘 아래서의 약간 그 바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자연 풍경을 보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이런 좀 느낌이 아, 들면서 진짜 잡념이 싹 사라지면서 '왜 여기에서 공부를 했는지를 좀 알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절로 드는? 이게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장소성전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가슴이 개인적으로 편안해지는 그런 거군요. 예. 하회마을보다 아, 훨씬 좋았고요. 이것만 보러 '안동에 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사실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2시간이면은 안동에 버스 타고 올 수 있거든요. 경북이긴 한데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 이것만 보러 주말에 안동을 올 수 있겠는데?' 아니면 하루 휴가를 내거나 학교 수업이 없으면 '이거 보러 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정말 아름답고요. 풍경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면 사진을 잘 안 찍는 스타일이고 사진을 찍어도 내가 눈으로 본 것만큼 사진에 담기지 않는다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즈넉하다. 뭔가 자연으로서 번뇌를 잇는다. 이 유교 문화의 중심을 왜 아. 여기다가 세웠는지를 너무 잘 알 정도로 안빈낙도의 삶이라던가 또 이 자연과 함께하는 풍류가 그 자리에서 너무 느껴질 정도로 좋았어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볼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아이들은 좀 이제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 음. 그늘이 많다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곳이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제 네네. 도산서원 근처에 약간 차로 가면 괜찮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는 조금 불편한 느낌도 있어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에게는 조금 비추천이고요. 혼자 여행객 한테 좀 음. 가장 저는 그래서 혼자 만약에 여행을 가는데 뚜벅이다, 혼자 여행자다, 그리고 나는 걷기도 좋아하고 자연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지금 도산서원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산서원만 가기 위해서도 안동을 가볼 만한데 안동을 가 가지고 도산서원을 안 간 저는 이거 완전 아 근데 뭐 개치니까요. 근데 아. 저는 조금 걷는 거 좋아해서 올레길도 자주 가고 예. 어디 지역 가면 지역길 한 번씩 걸어보는 편이거든요. 하나 정도? 근데 도산서원은 정말 좋았고 그리고 예. 또 나는 솔로 16기 아시죠? 아 예예예예예.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던 나는 솔로 아 16기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안동에서 찍었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네네. 그 처음에 그 소개할 때 그 이렇게 동산 같은? 예예예예예. 거기가 그 도산서원 맞은편에 있는 곳이거든요. 과거 시험장 옛날에. 아. 근데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송을 보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그늘이란 것도 없고 그냥 되게 이렇게 탁 트인 공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고거 그 혹시 이 도산서원의 경치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면 좋을까 하시는 분은 나는 솔로 16기 1편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안동의 풍경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가 이제 도산서원 근처라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약간 다른 얘긴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이러면 공부가 또 잘 안 되지 않으세요? 너무 이렇게 약간 가슴이 약간 가슴에 봄바람이 오면은 그래도 산책하고 싶고 커피 한 잔 하러 나가고 근데 싶고 예.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1년 4계절 내내 공부 그러니까 봄에는 봄바람이 부니까 날씨도 좋고 막 놀러 가고 싶고 소풍 가고 예예.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싫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 그래서 그냥 들어 눕고 싶지 공부하고 싶지 않고요. 가을은 또 선선하다? 그러니까 또 놀러 가고 싶어. 그리고 겨울은 개인적으로 저는 해가 짧아져 가지고 네네. 저는 겨울에 약간 그 해가 짧아지면서 살짝 그 멜랑콜리한 아 약간 그게 겨울잠 느낌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다운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해도 늦게 뜨고 해도 네네. 빨리 지다 보니까 어 아. 그러면 또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선골 찐따와 라이트 찐따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왜 요새 쪼끔 그러신가요? 아니 이게 또 약간 오히려 비가 오면은 '에이 뭐 할 거 없네.' 이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진짜? 어. 화창하면은 사람들이 막 산책하고 삼삼오오 음. 막 놀러 다니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럼 괜히 또 막 엉덩이가 좀 근질근질하고 약간 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음. 우리 또 이 도산서원에 계시던 선비들께서도 봄바람과 경치가 좋은 날에는 또 '오늘은 또 자연에서 체험학습을 해야겠다.' 또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죠. 그 둘레길 지금 둘레길을 뭐 길은 아니었지만 그 근처를 걸었을 수도 있고 또 뭐 그죠. 날씨 좋으면 막걸리병 하나 들고 아시죠? 공부하기 좋은 곳은 곧 술 먹기도 좋은 아주 어 경치가 죽여줍니다. 안주입니다, 저 잘 안주. 모릅니다.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 만약에 폭주종 님이 요새 약간 네. 좀 본격적으로 덥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딱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고 근질근질하고 하시면 저는 당일치기로 안동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가서 저는 도산서원 보고 오셔도 이제 일찍 나쁘지 나가서 않을 좀 것 같아요. 느지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도산서원을 충분히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뭐 한번 제가 한번 트라이 안동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그 잡념이 사라지는 그 느낌이고 정말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문학 시간에 그 네, 시조를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근데 시조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맞네요. 안빈낙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연을 즐기는 내용이 진짜 많은데 전 사실 좀 개구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한데 무슨 자연 보고 만족을 한다던가. 그리고 뭔가 그런 정신인가. 물론 저는 자연을 너무 즐기지만 너무 자연과 관련된 시조들이 나는 청렴하고 나는 좀 세상을 떠나 살겠다 이런 식이 많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의 안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약간 반감이 들었었어요. 그런 거 배우면서. 근데 아, 정말 가보시면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좀 세상사에 지친 나 홀로 여행족 한번 가보시면 도산서원에서 안빈낙도를. 네, 즐기고 거기에 고민을 놓고 오시면 그 바람이 진짜 잘 통하거든요. 앞에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바람에 실어서 고민을 좀 아, 털고 오시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안동의 뭐 소개라던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야기를 좀 마치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 뿅. 뿅.